네, 수학을 가르치는 강영찬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 연사가 저 한 명이랑 뒤에 이제 정시 입시 설명해 주신 설명회 그 입시 전문가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설명회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밖에 연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어머니들 지난 1, 2, 3월 겪으시면서 좀 고민도 많고 하실 것 같아요. 뭐 이게 어차피 정시 설명이니까 뭐 말 그대로 수학, 영어, 뭐 국어, 그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이 있는데, 뭐 어머니들도 이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수미잡이라고 어머니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수학 미만 잡 혹은 수능 미만 잡, 뭐 두 가지로 동시에 쓰이는데, 뭐 어쨌든 간 정신 결국 수능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학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하고 과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사실 뭐 이제 오늘은 시간적 제한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뭐 1시간 2시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좀 이제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울대 수학과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지금 이제 고1, 고2 쭉 가르치다가 이제 고3 이제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이, 혹시 3월 모의고사는 다 잘 봤나요? 혹시 이게 3월 모의고사가 사실은 뭐 다행히도 못 봤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예전 같았으면 사실 3월 모의고사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을 텐데, 지금은 뭐 이제 시험 범위도 좀 많이 다르고 문제 출제도 좀 안 좋게 됐기 때문에 뭐 이제 결국 못 봤다고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 그거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고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제가 이제 뭐 한 4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과목이라는 건 이제 수원, 수투, 미적을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4가지를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뭐 질문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사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혹시 어머니들은 뭐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거 관심 사실 많으시죠? 뭐 이제 뭐 시대인재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냥 본명을 실명을 다 말하면은 뭐 시대인재는 시대인재 컨텐츠가 잔뜩 있다 그러고, 뭐 이제 강대 가면 뭐 강대 컨텐츠가 있다, 뭐 이제 시대인재 뭐 북스물 다음에 무슨 컨텐츠가 있다, 우리 북스 가면 무슨 컨텐츠가 있다. 그래서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사실은 엄청 큰 문제가 뭐냐면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출판되는 모의고사를 제가 다 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보시면은 거의 모의고사가 몇 회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출판되는 거, 풀만한 거 다 합치면 한 100에서 150회 넘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사실 모의고사 한 번 보면은 몇 분 보는지 아시죠? 수학 몇 분 보죠? 100분 봐요. 100분. 100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100분을 보는데 이게 우리가 재수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100분을 갖고 150개를 풀려면요, 150일 동안 매일매일 풀어도 하루에 100분씩 수학 시험만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은 수학은 뭐 컨텐츠가 부족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 제가 좀 물어보니까 과탐 이런 거는 컨텐츠가 되게 부족한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컨텐츠가 좋고 어디 컨텐츠가 좋고, 제가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거 사실 크게 없고요. 오히려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현역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재수생 없지. 그러니까 지금 현역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근데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 우리 대치동 현강 같은 경우에, 사실 현강 하나씩 다 들으시죠? 대치동 현강이 지금 큰 문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현역한테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라고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장 큰 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수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다 재수생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재필 삼선이라고 아세요? 어머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게 워낙 유명한 말인데, 재수는 필수고 삼승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차피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강 자체도 사실 재수생 위주로 너무 돌아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걔네들에 맞춰서 수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현역 친구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이 꼭 해야 되는 게 어차피 필수가 사실은 제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기출 분석이거든요. 뭐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기출을 분석하는 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 이미 지금 1, 2, 3월 동안 겪어봤지만 애들 미적분 기출 분석이라고 막 다 했죠. 근데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적 기출을 풀어본 적이나 있었습니까? 사실은 풀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보니까 상위 1% 친구들 빼고는 풀어본 적도 없는데 기출을 그냥 풀어줬어요. 자기가 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풀어줬어요. 그다음 수원 수투도 마찬가지로 풀어줬어요. 내신을 봤지만 내신 때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뻔히 아시죠? 내신 공부할 때 아무도 먼저 풀도록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경험을 해보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똑같이 지금 수원 수투 미적을 그런 식으로 기출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출을 다 했다고 앞으로 쿼리들 저는 뭐 조금 다르긴 할 텐데 대부분 선생님들 쿼리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거죠? 네, 이거 뭐냐면 사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쿼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들 대부분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뭐 한 N제 한 2달 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모의고사에 들어갑니다. 요새는 모의고사가 엄청 빨라졌어요.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 거의 막 7월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7월부터.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쿼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끌려가고 있는지를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미 기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엔제라는 거는 그냥 주제별로, 그러니까 과목별로 그냥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기출 없었던 거랑 모의고사는 아시다시피 그냥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출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데 이미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속도로 되냐? 간단합니다. 재수생 애들은 이미 기출을 많이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상위 1%, 지금 수능 봐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현역 중에서도. 걔네들 빼고는 아직 기출 분석도 안 됐어요. 여기서 기출 분석이 뭐냐? 라고 말하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출 분석이라는 게 똑같은 기출을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풀고 이런 것도 맞는데 뭐 그런다고 애들이 솔직히 5번 푸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제 우리 같은 옛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 때는 똑같은 거 5번 풀라 그러면 욕을 하면서도 풀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기출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기출을 풀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풀 때 그 문제를 만들게 되는 근본 기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공부를 왜 하냐라고 말하면은 간단해요. 뭐 시험에 당연히 기출 위주로 나옵니다. 근데 플러스 우리가 푸는 엔제랑 모의고사조차도 사실은 이 중에서 기출 베이스인 게 거의 90%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엔제랑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이 내가 배운 기출을 확인하는 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을 다 분석을 하고 나면은 그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기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연습을 하는 게 기출을 분석을 하고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게 종료가 안 됐는데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옆에서 다들 하니까. 난 안 하고 싶은데 옆에 애들이 막 새로운 문제집 풀고 있고 모의고사 풀고 있으면 나도 풀고 싶거든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하다못해 애들 막 쉴 때 인스타 보고 있으면은 요새 막 공스타 아세요? 공스타? 공부 인스타그램의 약자입니다. 남들이 자기 공부하는 거 올리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막 애들이 이러죠. 나는 오늘 모의고사를 풀었다. 몇 점, 뭐 몇 점 올려요. 그럼 자기는 이제 막 공부하다가 막 심장이 쿵쾅쿵쾅합니다. 쟤네 왜 벌써 모의고사를 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이 사실은 무조건 이제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푸는 목적이 우리 만드는 사람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기출을 얼마나 잘 확인했냐를 연습하라고 만들어 주는 건데 아이들이 이걸 연습을 아직 안 해요. 이게 완료가 안 돼서 당연히 아직 친구들이. 근데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기출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작년 수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2021 수능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제라고 나온 게 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창 많이 들으셨을 텐데 20번, 뭐 21번,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28번, 30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새롭다고 한 수능조차도 이 중에 이제 기출 베이스인 게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4개 중에? 이 중에 이거는 기출과 똑같습니다. 기출과 유사도 99%. 이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0번. 얘는 뭐 지난 3년 기출 풀었으면은 풀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똑같은 주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기출이랑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새로웠던 게 요거. 그러니까 최근 수능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기출 위주로 거의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난 한 5년간 안 그러다가 최근 이제 1, 2년 동안 수능을 기출에서 나오는 게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문제 빼면은 뭐 우리 사실 당연히 100점이 목표여야 되지만 뭐 지금 그냥 100점 막 무조건 100점이면 죽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쳤을 때는 거의 기출 위주로 들어가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 뭐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완벽한 연습이 돼서 사실 실제로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직 이걸 정확히 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저한테도 내신 휴강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뭐 자기는 이제 정시 파이터래요.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 쟤 내신 공부를 안 하겠대요, 본인이. 뭘 해야 되겠냐? 그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애들이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문제집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기출을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중요하죠. 언제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언제까지냐면 내가 새로운 문제집, 엔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만든 근본이 되는 기출 문제가 거의 무조건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 계속 기출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해주는 게 우선은 현역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가장 1번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문제 계속 풀어서는 한계가,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재수생처럼 하루 종일 수학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재수생 애들은 사실은 무섭게 풀긴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 애들은 막 하루에 거의 100문제씩 풀어요. 수학 문제. 현역 애들이 그렇게 풀었다가는 수능은 그냥 망하겠죠. 수학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효율성이 뭐냐? 한마디로 기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출을 뭐 4번, 5번 풀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풀면서도 그게 근본이 되는 거를 자기가 직접 찾는 연습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우선은 지금 수능 상황에서는 거의 뭐 한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사실 이거는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도 이제 좀 있다라는 게 한 6월, 7월입니다. 그쯤 되면은 많이 겪으시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주 정확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모의고사가 사실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께서는 혹시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능 대비, 그러니까 대비를 구체적으로 당연히 다 대비긴 한데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모의고사를 우리가 본다. 뭐 사실 여기 공부 잘하셨을 뭐 어머니들 많으실 테니까 어머니들 그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를 왜 볼까 내가? 그쵸? 시간 배분하는 거 연습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신 어머니들께서는 분명히 공부 잘하셨을 거예요. 시간 배분.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연습하는 게 시간 배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연히. 왜냐하면은 사실 모의고사를 여기 나온 걸 적중시키겠다고 모의고사를 내는 사람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운 좋게 한 10번에 한 번쯤 맞췄다가 9번은 못 맞추잖아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적중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유일한 목적은 사실은 시간 배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애들이 7월 넘어가면은 주위에서 다 모의고사를 푸니까 공부 이퀄 뭐가 돼버리냐면 애들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 이퀄 모의고사 풀기가 돼버려요. 이게 근데 시간이 되게 잘 가요. 즐겁고요. 그냥 문제 주제별로 풀라 그러면 솔직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하나 풀면은 100분이 후딱 지나갑니다. 하루 공부치를 채운 것 같은 착각이 들어버리죠 이미. 그리고 더 이상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하루에 수학 공부 100분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딴 애들 이제 막 여름방학 지나면 과탐 공부도 할 텐데. 근데 애들이 뭐냐면 지금 출판되는 모의고사가 거의 100개에서 150개 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풀어요. 매일. 오히려 정말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바보같이 하지 않아요. 근데 아닌 친구들이 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뭐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1등급에서 아슬아슬한 친구들 아니면 2등급 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그래요. 특히 대치동 친구들 100%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7월 넘어가면은 맨날 이걸 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과 모의고사를 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 혹시 뭐 수능, 학평 어떤 세대신가요? 뭐 어쨌든 그 뭔가 시험에 모의고사를 항상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보는 목적은 시간 배분밖에 없는데 그 얘들은 4개월 내내 시간 배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 배분 연습은 사실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재수생 애들은 여기까지가 완료가 돼 있어요. 잘하는 재수생들은. 그 친구들은 더 이상 이쪽에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이것도 계속 해요. 이것도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모의고사 보고 끝, 모의고사 보고 끝, 모의고사 보고 끝. 이 짓을 계속 매일매일 하거든요. 3개월 동안. 그러면은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성적 차이 많이 난다. 현역 애들 특히. 100% 이유는 딱 여기에 있어요. 요새 특히.
이거를 하는 순간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근데 진짜로 시험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잘 하셨거나 이런 어머니들이라면, 아니면 아버님들이라면, 아버님 한 분 계시니까 진짜 와닿으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제가 이제 공부 이런 거 이제 막 얘기하는 거 얘기를 들어요. 이제 제 아내도 공부를 잘했는데 아내가 들으면서 가장 항상 황당해하는 게 애들이 모의고사를 맨날 푼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왜 맨날 풀어? 이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모의고사를 적당히 푸셔야 돼요. 매일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이렇게만 풀고, 오히려 그게 아니라 플러스 뭘 해야 되는 거냐? 기출을 분석하면서 오히려 주제별로 분석을 해서 그 주제별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차라리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 잘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뭐 적중을 하더라도 애들이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모의고사에서 뭐 예를 들어 100개를 푸는데 그중에 한 문제가 똑같았어요. 애들이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00개면 문제가 3,000개거든요. 애들 절대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 차라리 모의고사는 시간 배분 연습만 하고 주제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주제별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강의를 시키거든요. 7월, 8월, 9월까지 모의고사를 보지만 주기적으로, 그것보다는 주제별로, 예를 들어 수원에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상학함수 활용 어렵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학함수 활용을 계속 푸는 거예요. 막 70문제, 80문제. 그걸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애들 눈에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한 8월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길게 봐서 이때까지 해도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자꾸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어쨌든 요새 대치동에서 너무 이 모의고사가 빨라졌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유행처럼 무슨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막 8월, 9월 이랬는데 요새는 다 7월에 시작하시겠대요. 그리고 7월에 시작하고 막 모의고사를 선생님당 막 20회씩 나눠주신대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강사 입장에서 모의고사를 수업하는 게 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재수생 위주고 뭐 지금 흘러가는 이제 애들의 유행 그런 거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현역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애들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자꾸 도우다 보면은 집안에 분란이 생길 수는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반복하고 모의고사는 좀 적당히 풀어라 해주시면서, 뭐 9월 더 늦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는 연습하는 게 뭐 주 2, 3회 총 한 15, 20회 풀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수학을 너무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현역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1년 지나면 알아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재수생 되면 아는데 안 말해줘요. 애들한테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확실히 해주시라라고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사실 과목별로는 간단합니다. 여기 어차피 기하 선택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있으셔도 뭐 전체 10%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과목은 뭐 이제 우리가 수원, 수투, 미적이죠. 이제 이게 순서가 우선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6월 뭐 이제 모의고사, 뭐 9월 모의고사를 남긴 시점에서 셋 중에 뭐를 제일 먼저 하나를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뭐를 마스터하는 게 딱 좋고 쉬울까요? 그렇죠. 수원일 것 같은데 사실은 수투예요. 얘를 마스터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얘가 1번.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최근 문제들이 뭐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어렵게 안 나오고 기출이 이미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출 유사도가 거의 100%입니다. 100%라고 하면 또 이제 제가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99.9%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기출 유사도가. 그러니까 기출을 통해서 거의 뭐 예외 상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혹시 이번 그 3월 모의고사에서 22번을 틀렸다. 22번이 그 수투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아직 수투 연습이 덜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문제 아니고 그냥 기출에 거의 똑같은 뭐 함수만 바꾼 문제들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어요. 한 개도 아니에요. 10개, 막 20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수투를 마스터를 해줘야 돼요. 수투를 마스터해서, 그러니까 기출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죠. 언제까지? 얘를 6월까지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안전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수원이기는 해요. 수원이긴 한데,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3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출이 중요한 과목이
그러니까 단원이 몇 개 없습니다. 이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거 개정돼 가지고 많이 바뀐 거? 이 중에서 기출이 많고 유의미한 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열이랑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말고 지수로그 함수요. 요 2개만 기출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2번째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새로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요거는 기출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21번이 수열 문제였는데 기출이랑 그 문제 숫자도 똑같아요. 이게 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애들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한 2분이면 풀었어요. 그 정도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는 먼저 마스터를 하되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2번째로 지금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수원은 이러고 나면은 이 새로운 거에 애들이 걱정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한 거. 우리가 상학함수 활용을 되게 못하는구나. 딱 요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새롭게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번에 3월 모의고사가 이 3월 그 상학함수 활용 문제가 15번이랑 21번이었거든요. 혹시 요거 둘 다 틀리거나 하나쯤 틀린 학생들 혹시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됐죠, 3월 모의고사가. 그래서 아마 이거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거거든요. 시험을 잘 본 친구가 아니라면 잘 본 친구들은 거의 다 맞았겠죠. 둘 중에 하나 틀렸을 텐데 사실 이게 틀렸으면은 걱정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 그러니까 제 학생들도 와가지고 제가 상학함수 활용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기는 아직도 도형이 안 보인대요. 미쳐버리겠대요. 그러면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자면 수능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애들이 15번을 잘 못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2가지 종류예요. 이 15번은 그림이 복잡해요. 그림이 복잡하고 얘는 그림이 단순합니다. 이 그림 복잡한 문제는 사실 이게 3월 모의고사만의 특징인데 제가 이게 모의고사에 대한 환상을 좀 깨드리자면 이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집에 수없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어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중3 A급 수학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3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이거 푸시면 안 돼요. 지금 사서 푸시라는 거 아닙니다. 3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수원 상학함수 활용 문제의 80%가 여기에서 와요. 중3 A급 수학 말하는 거 아니고요. 중3 수학이라고만 할게요. 그냥 제일 대표적으로 제 어렸을 때 제가 A급을 많이 풀어서 그래요. 중3 수학에서 대부분 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수능에서는 이쪽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이 적다. 이건 뭐냐면은 오히려 수원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상학함수 활용은 어쨌든 그가 이 문제 2개가 딱 대표적인 2가지 문제를 낸 겁니다. 그림이 복잡하고 거의 중학교 도형 같은 문제. 그러니까 한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 다른 유형은 그림은 단순하고 대신에 우리가 아는 공식들을 쓰는 이 2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도와줘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기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도 지금 막 내신 휴강하고 매일매일 이 문제만 만들고 있어요. 요새 계속 문제 만들거든요. 이 문제들을 뭐 하루에 막 7, 8개씩 계속 만들면서 지금 막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복을 계속 해줘야 돼요. 반복을 해주면서 이게 그렇다고, 그런데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갑자기 중학교 도형을 책을 꺼내서 풀어본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런 도형들을 익숙하게 좀 연습은 하되 이런 이제 공식을 쓰는 것들을 좀 연습해주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한 5, 60개 정도를 계속 반복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을 해주면서 요거를 꼭 기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 그걸 제가 중앙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다 준비를 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준비를 해주면은 수원은 요 기출 유사, 그 다음에 요거 정도 하면은 사실 거의 끝납니다. 저거 이외의 단원이 뭐 지수로그 이런 거 있는데 지수로그는 사실 어렵게 절대 안 나올 거고요. 우리 교육과정 해설서 보면은 어렵게 낼 수가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상학함수 그래프,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나올 만한 게 어느 정도 나왔고 기출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면 되고, 걱정되는 건 요거. 이렇게 우선 수투하고 그다음에 수원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미적은 꾸준히 해야죠. 미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적은 우선은 9월까지는 거의 기출만 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역은 제가 재수생이면 다른 얘기를 당연히 해줄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라, 미친 듯이 풀어라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우리 현역 친구들 대상으로는 현역 친구들 중에 미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애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 제 학생 중에 막 요 주변 남고 중에 전교 1등인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걔도 제가 보니까 미적 기출을 아직 잘 몰라요. 미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친해가지고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친구들조차도 아직 얘는 기출을 설명을 해서 제가 운을 띄우면은 풀 수는 있는데 그 운을 자기가 못 띄우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절동인데 사실은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안다고 착각했지만 말이 안 돼요. 직접 앉혀놓고 풀리시면은 집안에 싸움이 나겠죠? 그렇지만 풀려보면은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주는 거 정도, 그 다음까지. 그래서 요거가 우선 완성되는 게 사실 시험 준비에 한 8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80% 넘습니다. 90%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이거는 뭐 시기에 제한이 없어요. 이거를 여기까지만 딱 끝내고 이걸 한 9월까지만 끝내세요. 9월까지만 끝내고 9월까지 시간이 좀 많거든요. 그걸 끝내고 나서 모의고사를 좀 본다. 저는 예를 들어 수업을 할 때 사실 뭐 저는 모의고사를 빨리 보고 이럴 생각이 사실 당연히 전혀 없어요. 제 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고, 이거를 계속 반복시켜서 애들을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주입을 시키는 거를 반복을 해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러니까 뭐 수업을 막 이것저것 듣겠죠. 근데 본인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앞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끌고 나가든지 간에 본인이 조절하면서 9월까지는 이런 거 정도를 핵심을 두고, 뭐 미적 기출 너무 당연하니까 핵심을 두고 공부를 해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기별로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마지막 시기별로 해보면은 간단합니다. 이게 시험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내신 하느라 어차피 4월 난리죠. 그러고 나면은 언제 또 공부할까요? 5월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달 난리죠. 아세요? 6월도 한 달 없어지는 거. 그러면 7월이고요.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8월이고 9월이고 10월. 이렇게 딱 몇 개월이냐면 11월부터는 공부를 애들이 그 새로운 걸 풀진 않으니까요. 5개월 있습니다. 5개월. 5개월 정도 있는데 남은 시간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5월에 꼭 해야 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스투를 마스터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거. 어차피 애들이 뭐 하나는 마스터를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이건 무조건 풀 수 있겠다. 엔간하면은. 첫 번째로 스투를 마스터하는 거. 예를 들어 3월 모의고사에 있는 22번 같은 걸 딱 봤을 때 너무 쉽네? 그냥 보자마자 풀리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마스터를 해주시면서 플러스 이제 미적 같은 경우. 미적 같은 경우에 그 우리 시험 범위까지만, 미적 미분까지만 기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수원은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수투도 하라 그러고 미적도 하라 그러고 수원도 하고 싶은데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남아나지를 않아요. 어차피 또 5월 되면은 바쁠 거예요. 뭐 수시 원서를 아예 안 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뭐라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신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 그때는 사실은 학생들별로 자기의 그 약점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 보잖아요. 보고 나면은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한 거는 그냥 이퀄 이겁니다. 이런 걸 내가 별로 안 해서 왜 주변에선 쉽다 그러는데 나는 어렵지? 그냥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애들은 딱 보면은, 아니면 재수생 애들 막 보면은 이거 일장 기출에서 푸는데? 이 소리가 맨날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본인이 알 테니까 다시 여기서는 부족한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주제. 이건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핵심 주제별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거의 2달 반 동안 핵심 주제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적분 기출들. 왜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아직 안 공부했으니까 애들이 이것들을 계속 마스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걸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근데 시기적인 거는 제가 이제 그냥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요. 어머니 뭐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제가 어머니들 상담 전화를 많이 하는데 드리는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라고. 급하게 마음 먹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게 사실 수학은 진짜 어려운 게, 그러니까 위에 무슨 예를 들어 지금 외동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 되게 마음이 답답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애가 여러 명 있어서 한 명을 대학을 보내셨어도 그래도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에 애랑 아래 애랑 너무 달라요.
저도 누나가 있는데 작은 누나가 있는데 그냥 큰 누나 있고 작은 누나도 있는데 작은 누나가 문과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나이 차이가 7살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누나가 대학생이었거든요. 누나 대학교 그 수학 과목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막 가르쳐줬어요. 30분 동안 열별 통합 설명해줬습니다. 문과 누나가 30분을 듣고 하는 말이 너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 그러면 A는 B라는 거지? 나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네? 30분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누나한테 다시는 물어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수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도 대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애들은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간단해요. 애들은 정말 똑똑한 몇 명의 친구들 빼면,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게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지혜로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 빼고는 마음이 급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좀 조절을 해주면서 너무 급하지 말고 이 속도로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 하다못해 재수는 필수라잖아요. 재수는 필수라고 하더라도 그럼 재수 전에 현역 때 뭘 했어야 좋겠냐?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거 아니에요? 현역 때도 막 문제를 막 미친 듯이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하더라도 이거를 마무리를 해놓고 재수를 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게도. 근데 이거를 안 해놓고 재수를 하면은 똑같은 일을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하게 됩니다. 애들이 다시 기출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셔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예를 들어 수업은 당연히 이거에 거의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들이 사실 잘 안 되기는 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애들이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예를 많이 들어줘요. 현역에서 잘 본 친구들, 뭐 학생 중에 현역인데 뭐 서울대의대 정시로 갔다.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 친구들 제가 이제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항상 제 옆에서 1대1로 많이 계속 봤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자기가 한 10회 정도 풀어보더니 그 이후로는 사실 안 풀었어요. 이거 왜 푸는지 모르겠다고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재수생은 좀 정반대긴 합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제 많아서 문제를 막 많이 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딸려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방식대로 현역의 방식대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좀 찾아서 꼭 저를 들으라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이제 오늘은 그냥 제가 홍보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항상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한테. 근데 어머니들이 이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흔들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가 돼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정도로 이제 적당히 내용은 마무리할 수 있고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군요.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어차피 뒤에 설명회 정시 설명회라서 뭐 우리 시험 안 봐서 정시 점수가 크게 모르는 거 아니야지?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사셔가지고 010-627-1949 그 제 번호가 아마 그 팜플렛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혹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제 핸드폰 번호 연구소 번호 아닙니다. 오해들 하시라. 제가 받습니다. 제가 받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 주시고 뭐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 이런 거 보고 나서 아니면 4월 모의고사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보죠. 보고 나서 뭐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요거 좀 이제 사실 다 듣고 나면은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을 조금만 가이드 해주시면 좋겠어요.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조종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그냥 가벼운 팁 정도로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않을까? 다른 건 또 한번 같이 해보면 안 될까? 이 정도만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어쨌든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딱 보고 나와서 집에 와서 다시 풀어도 그 문제들이 절대 안 풀리는 난이도였어요. 아무리 풀어도. 근데 지금 수능은 사실은 다행히도 수능장에 나와서 자기가 못 푼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가 앉아서 다시 풀잖아요. 하루 이렇게 놀고 나서 그럼 생각보다 잘 풀려요. 옛날에는 절대 안 풀린다. 옛날 문제들은 그러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도 못 풀어요. 저도 못 풀고 그래서 풀긴 하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수능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못 풀고 뭐 서울대 교수님도 못 풀고 아무도 못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연락 언제든 주시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